네, 안녕하세요. NK학원 수학과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총평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시험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연락을 받고 시험지를 봤어요. 시험지를 봤는데,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 중간고사랑 난이도도 비슷했고, 약간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겉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막상 풀어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많이 좌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총평을 좀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런 좀 좌절된 그런 분위기를 좀 그래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전문가인 제가 분석을 해본다면 좀 더 마음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총평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지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22문항이죠. 자사고등학교 중에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항수가 25문항인데 24문항 정도죠. 거의 2문항 차이가 나는 거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22문항이면 상당히 문항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쉽지 않았던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총평이니까 난이도, 그 다음에 총평,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난이도는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예상 점수는 중간고사 때가 1등급 컷이 8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80점 초반대에서 70점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로 저 역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틀릴 만한 문제들이 한 4개, 5개 정도 있습니다. 17번부터 20번, 논술형 2번. 근데 이제 17번, 18번, 19번, 20번 중에 누군가는 분명 찍어서 맞춘 사람들도 있겠죠. 찍어서 맞췄다 가정하고, 논술형은 아무래도 이제 논술이다 보니까 뭐 부분 점수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80 초반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특이한 점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지나갔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은 산수기하 평균을 쓰는 문제였죠. 그래서 형태가 조금 신기하게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수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천천히 계산하면 적절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 13번도 이제 역함수 교점인데 이거는 제가 뭐 적은 이유는 좀 대상이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이차함수나 무리함수에서 역함수를 많이 찾게 되는데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결국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fx equal x의 해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해를 찾아서 계산하시면 금방 나오는 그런 부류의 문제였고요. 14번은 그냥 역함수, 합성함수, 계산, 그냥 일반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학습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ax 플러스 2였나? 그 다음에 어떤 유리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 b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줬었는데 그 직선이 아니라 무리함수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풀이법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학습지에 물론 이제 앞쪽에 있던 문제들도 학습지 변형들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뭔가 딱 보이게끔 낸 문제는 이 1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한. 그 다음 16번도 이제 명제 문제죠. 명제 문제인데 학습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두 개도 학습지만 제대로 잘 풀었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지만 연락이 잘 푼 친구들은 1번부터 16번 그리고 논술형 1번까지는 무난스하게 그렇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7번부터 20번 논술형 2번이 바로 이제 1등급을 변별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자, 17번부터 얘기를 먼저 좀 나누면 이거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결국 줬는데 이게 F.G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G.F긴 할 겁니다.
벤 다이어 그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조건 있죠, 나조건. x가 요거 교집합의 원소일 때. 그래서 이게 3, 4, 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F3 빼기 G3이 1이면 되고요. F4 빼기 G4가 1이면 되고, F5 빼기 G5가 1이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약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없는 게,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 거고, 근데 얘가 고르면 빼기 1이 G3을 뺐을 때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돼서 얘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네, 얘도 마찬가지. 얘만 고르면 얘가 결정이 되는 구조예요. 얘만 고르면 얘가 그냥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 선택지를 주고, 그 선택지를 준 거에 대해서 G값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뭔가 문제는 되게 엄청 어렵게 합성함수 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되게 겁먹게 이렇게 주제를 던져놓고, 이 세 가지를 잘만 이용해서 그냥 곱의 법칙만 잘 적용시켜도 풀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부류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총평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강의 따로 하진 않을 텐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는 이제 n번 추론을 하는, 그러니까 요 합성함수, 그쵸? 요 추론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절대값 함수랑 비교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어렵게 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제가 살짝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약간 이런 거에 진짜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얘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을 우리가 GT다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멘탈이 털릴 것 같아. 그냥 문제를 읽기만 해도 야,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중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G 몇 번 합성해서 마이너스 이거 구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듯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G-1을 먼저 구할 거고, G-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fx가 f-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최대의 x를 찾으면 되는데, 그래프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인가 뭐. 네, 이건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제대로 그린 건 아닙니다. 0 이하가 되는 최대 원소는 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가 될 건데, 하여튼 제가 이거는 뭐 총평이니까 자세하게 문제풀이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G-2라는 값이 그냥 엄청 간단하게 나와요. 2라는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G 값을 구하는데, 이 G 값도 또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 그래서 진짜 결국 그냥 답이 2예요. 네. 정말 이 18번의 문제가 정말 전략적으로 좀 잘 낸 게, 문항 배치도 17번에서 20번이 제일 어렵다를 못을 박았던 파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8번에 되게 어렵게 준 것 같은데, 막상 이 함수에 대한 개념만 좀 해석을 하시더라도 그냥 풀리는 그런 부류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나머지는 그냥 뚝딱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요. 19번, 요거는 킬러입니다. 모의고사인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일단 해석하는 게 좀 걸릴 거예요. 문제 해석하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순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3이 되도록 하는 정수 x가 2개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1 아니면 2거든요. 그래서 얘가 1 되는 상황, 얘가 2 되는 상황을 첫 번째 케이스로 잡고, 두 번째 케이스 얘가 2 되는 상황, 1 되는 상황을 케이스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아래 원소면 되고,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x가 q의 원소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면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뚝딱 풀 수 있는 문제고, 개수 실수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장 내에서 19번을 침착하게 푸는 것은 좀 힘들지 않았나 해서 제가 킬러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케이스를 천천히 나눠가지고 그 케이스 나눈 걸 토대로 개수를 좀 침착하게 구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주어진 조건도 뭔가 되게 생소한 형태잖아요. 아까 형태 보시면 알다시피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생소한 거를 좀 빨리 익숙해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다면 20번은 철저하게 함수 추론입니다. 네. 조건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 hx죠, hx.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이제 임의의 x1과 x2에 대해서 이제 fx1과 gx1이 x2가 같아야 되는 그러한 x1, y1이 x1, y1이 아니라 x1, x2가 순서쌍이 한 개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런 x1과 x2가 같아도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림이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같아지는 게 딱 한 쌍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 나 조건인 1대1 대응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x1과 x2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즉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러면 여기가 x1이자 x2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은 한 개가 나올 거고 이 두 개는 같을 때겠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도 만족하고 가조건도 만족시키니까 이걸 찾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나머지는 오로지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 추론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거 같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했을 때 풀리는 그런 부류의 문제다. 만약에 저런 발상을 못했다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계속 여기서 막 1대1 대응을 우리가 논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요거를 빨리 생각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솔직히 시험장이잖아요. 50분이라는 리밋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20번 같은 문제, 19번 같은 문제는 빡셀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딱 19번, 20번 제외하고 한 10분에서 15분? 15분까지도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남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19번, 20번을 천천히 여유롭게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항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요. 22개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논술형 1번은 그냥 뭐 센 같은 문제에서 충분히 많이 보였던 그런 부류의 문제고요. 논술형 2번도 좀 약간 좀 신박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제가 여기 도형의 성질이란 걸 끌어냈는데 도형의 성질에서 이제 합동이라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야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 무리함수 중에서 결국에 그런 실수를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그냥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조금만 더 가파르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y는 x를 이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그쵸? 그 다음 여기 선상이 있기 때문에 각도도 다 동일할 거고 그래서 얘랑 얘 사다리꼴이 합동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A랑 B가 딱 어디에 있으면 돼요? Y는 X랑 교점으로 만나면 된다요. 그래서 무리함수랑 X랑 뭐해서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K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동이란 말 나오니까 이제 애들이 겁먹는 거야. 합동 중2 때 배우지 않은 중3 때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야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야 된다를 표기만 하셔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X좌표, Y좌표가 동일한 지점이 있어야 되네? Y는 X 위에 있어야 되네?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항수가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도달하기 전에 이미 시간이 끝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조금 아쉽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논술형 2번은 킬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식의 발상이 되게 익숙치 않을 수 있죠. 그쵸? 네. 익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총평인데 죄송합니다. 익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상 난이도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평가는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비교해봤을 때 중간고사 때도 논술형 2번이 까다로웠죠. 그리고 20번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모의고사 그대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의고사 그대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19번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살짝 변형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이게 모의고사를 좀 변형시켜서 나온 것 같고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자작해서 만드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간고사랑 난이도는 조금 비슷했거나 아니면 좀 더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총평. 일단 고장고등학교는 네, 암기형 내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죠. 암기형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은 여러분들 어차피 그런 유형들을 많이 외워도 우리의 리밋은 16번까지입니다. 논술형 1번과.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유형서랑 개념서, 그 다음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를 정말 많이 돌렸을 때 우리는 16번까지, 그 다음 논술형 1번까지는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17번부터 20번까지 논술형 2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암기를 하기에는 뭐 이런 모의고사 부류는 암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건 암기를 해서 과연 여기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암기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고장고등학교에서 조금 점수를 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형 내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네. 정말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압박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항수가 22문항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22문항이면요, 여러분들 50분이면 OMR 마킹 제외한다고 쳐도 한 문제당 대략적으로 한 2분 정도 내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1번부터 11번에서 그만큼 좀 시간을 최대한 좀 덜 쓰고 뭐 12번에서 좀 쓴다고 하더라도 분명 중간에 막힐 게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막히게 됐을 때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13번, 12번 이런 거 계산이잖아요. 14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계산 잘못해서 답이 안 나오면 이거 멘탈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요. 그럼 이런 압박을 줄이려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빨리 그것도 정확하게 풀어내서 틀리지 않게끔 네,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시험 난이도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앞부분에서 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절지 않으려면 한번 풀 때 좀 침착하게 푸는 그런 연습과 좀 속도감 있고 좀 스피디하게 뭔가 풀 수 있는.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논술형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내고 한 문제는 좀 생소한 걸로 내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지난 중간고사 때도 논술형 2번의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되게 생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풀 것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못 풀 정도는 아니지만 누가 이 합동을 y는 x와 만나는 교점으로 빨리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논술형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너무 클 것 같다. 문항수, 논술형 난이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18번 같은 문제들도. 그래서 3번 제가 이렇게 표기를 또 해놨습니다. 겉바속촉이라는 단어를 좀 쓸 건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겉모습은 되게 뭔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다. 이럴 때 우리가 겉바속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17번, 18번 논술형 2번 같은 문제가 겉바속촉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되게 어려워 보여, 진짜. 애들이 이걸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멘붕이 올 것 같아. 그것도 시간도 17번, 18번 논술형 2번을 풀 타이밍이면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 50분 중에 한 20분은 이미 날라갔다는 거죠. 20분을 앞쪽에서 풀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푸는데 그래도 한 25분에서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시간 남은 게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다는 건데 그 시간 되게 안 그래도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침착하게 풀 수 있는가?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25분, 30분이라고 했지만 앞부분 만약에 절었던 친구들이라면 계속 앞부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 앞에도 내가 지금 못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진짜 시간 압박도 너무 클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면 못 풀 것 같아요. 네. 겉바속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침착하게 풀면 그리고 문제 조건을 잘만 해석하고 난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만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잘 내신 것 같다.
어렵지도 않으면서.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막상 이거 17번, 18번 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요. 저거 쉬운 거였어? 이런 느낌으로. 제 이따 해설 강의를 보면 알다시피 되게 약간 별거 아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류의 문제를 잘 푸는 것이 고잔고등학교의 1등급을 쟁취하는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운에 기대지 마시고 이걸 찍어서 맞추는 운에 기대하지 마시고 17번과 18번 논술형 2번을 뭔가 실력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려나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암기형이 아니다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공수원 내용이라든지 전에 나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문제들을 푸는 것이 1등급을 변별 짓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번 윈터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점수를 쫓지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점수를 쫓지 말고 실력을 높여놔라. 실력을 높이면 어느 순간 점수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학교 중에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 방학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단순하게 대수라는 과목을 선행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은 대수의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실력은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건 뭐냐면 주어진 발문이나 조건을 읽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단서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뭔가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암산 능력도 있겠지만 근해 공식 중에서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사형의 정리라는 공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2까지 배운 모든 공식들을 다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적재적소하게 이걸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계산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암산도 있겠지만 이런 공식 활용을 잘하는 것도 이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 NK학원에서 1일 2개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겨울방학 동안. 하루에 딴 거 다 필요 없이 2개씩만 풀자. 그 대신 이 2개의 모의고사는 공수 원투입니다. 공수 원투. 대수가 아닙니다. 공수 원투에 있는 준킬러급과 킬러급들의 문제들 있죠. 17번부터 시작해서 21번과 27번부터 시작해서 29번, 30번은 너무 킬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특수한 학생들은 풀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풀게 할 거고 요 문제들은 그래도 난이도는 높지만 풀면 이해를 못할 정도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김수환 선생님과 함께 같이 찍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 강사들이 해설 강의를 찍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 강사들의 그런 마인드라든지 사고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행학습.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우리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미적분 1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미적분 2랑 그 다음에 기하, 확통 이렇게 총 4과목이 남아있는 상태죠. 대수는 어차피 메인 진도 때 할 거니까 얘는 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선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강이 되었건 아니면 인강이 되었건 아니면 자습이 되었건 어쨌든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셔서 미리 미적분 1 혹은 미적분 2 과정을 밟아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제가 고장고등학교 1학년 총평을 진행을 했고요. 진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항상 떨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을 뭔가 불안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총평을 한번 짜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예, 정말 좌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참 이게 난이도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중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애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실력 높은 애들은 애시당초에 딱히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려웠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은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려웠는데 앞에서 실수라도 했으면 이게 처참하게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네, 고생하셨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심어야죠. 실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저도 옆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지금 현재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친구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제발. 네. 인생이 뭐 이게 끝입니까? 시험 하나에 끝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좌절하지 마시고 멘탈 좀 차리시고 나는 언젠가는 해서 성공할 수 있다. 빛을 볼 수 있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고2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점수가 낮았던 애들도 지금 점수가 매우 높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을 꼭 해드리려고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고 계속 개정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